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경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바로 알아볼 건데 9시 반에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나스닥 선물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행히 2월 기준의 CPI는 관세 영향을 덜 받아서 그런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캐나다랑 EU 쪽에서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0에서 788포인트까지 급등했다가 캐나다랑 EU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상승분을 그대로 다시 반납을 했고요. 또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의 변동성이 몇 시간 동안 거의 300에서 400포인트 안에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이 장기 이평선, 자 121선입니다. 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5가지의 이평선을 세팅을 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매매할 때 상황에 맞게 추세를 판단하거나 진입, 청산의 기준으로 이 이평선을 보고 매매하신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세팅한 기본값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나스닥 선물 차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121선을 깨고 급락했던 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일봉을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2020년도 요때입니다. 요때 당시에 이제 이게 회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강하게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이후에는 이 121선을 강하게 계속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나 2022년경 요때 당시에 이제 슬슬 깨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121선 저항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좀 하락을 했었지만 2023년경에는 이제 121선을 다시 강하게 이제 탈환을 했었고, 요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요때 당시죠. 이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됐었고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밀렸었는데 쌍바닥을 찍고 또 결국 올라가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올해 들어서 이 121선이 또 강하게 무너졌는데, 지금 이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쉽게 깨기 힘들어요. 이게 깨질 때마다 항상 큰 이슈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 CPI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CP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지표 발표를 이제 볼 수 있는 표인데 3월 12일 날 저녁 9시 반에 미국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는 CPI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얘들은 근원 CPI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거의 뭐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는 움직입니다.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CPI, 그냥 일반 CPI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이것을 다 포함한 전체적인 물가지수. 두 번째는 근원 CPI라고 합니다. 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인 근원 CPI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식품과 에너지는 기후변화, 지정학적 요인, 원자재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CPI가 일시적으로 막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자, 이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반면에 근원 CPI는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기 때문에 경제의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유가가 바로 안정되는 게 아니겠죠.
자, 반면에 근원 CPI에는 주거비, 의료비, 서비스 물가 이러한 것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PI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더라도 근원 CPI가 안정적이라면은 연준은 이를 일시적인 변동으로 간주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반대로 근원 CPI가 지속적으로 막 상승을 한다. 이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금리를 인상함으로 해서 물가를 잡아낼 수 있겠죠. 원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금리를 인상한다. 그죠? 물론 이제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PI가 나스닥 선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보통 CPI 상승이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장주가 하락을 할 것이고 나스닥 역시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자체가 주가에는 안 좋겠죠? 자, 그러면은 CPI가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럼 예상보다 특히 또 낮다. 자, CPI가 내려가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요. 성장주는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나스닥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CPI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지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사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날짜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CPI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일반 CPI죠. 일반 CPI는 예상치가 2.9였는데 실제치는 3% 정도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1%였지만 실제는 3.4%로 오히려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가 높게 나오면은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저녁 10시 반이었는데 요때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스닥이 CPI가 높게 나오자마자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결국 회복은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오면은 다게 눌러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CPI가 예상치 하회로 나왔다.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자, 그러면 오히려 나스닥은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만약 CPI 발표가 상승 하락 없이 동결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년 12월, 2024년 12월에 CPI 발표 당시에 예상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예상치가 전년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치 2.7%, 실제치 2.7%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 역시도 전년비 3.3%, 그리고 실제치 3.3%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반 CPI에서 전년비가 있고 전월비가 있습니다. 자, 근원 CPI에서도 전년비가 있고 전월비가 있어요. 전년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 이렇게 높게 나오지만 전월비 대비했을 때는 0.3 이런 식으로 조금 낮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전달 기준이에요. 전년비는 이제 2024년이면 이었던 2023년 거 기준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월비 12월에 예를 들자면 뭐 11월 거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물가가 동결이네 안 올랐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미국에 있는 유명 트레이더들이나 기관 트레이더들 역시도 사실 전년비보다는 전월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나오는 수치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작년 거보다는 전달 거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결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트레이더들은 CPI 발표할 때 무엇을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변동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자, 발표 전후로 내가 만약 포지션이 있다면 급등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손절매 그리고 목표가를 명확히 설정하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표는 2025년도 3월, 4월, 5월, 6월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3월 CPI는 이제 4월 10일 날 발표가 있고요. 2025년 4월 CPI는 5월 13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들을 미리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 시간으로 발표 시간은 오전 8시 반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 나오고 시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기억을 했다가 오늘 CPI 발표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시간대만큼은 조금 집중해서 주의해서 대응을 하자.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량 조금 줄이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또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움증권 영문 글로벌 차트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경제지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문 글로벌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투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게시판에 보시면은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0734번이고요. 이 0734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칸에다가 0734 치면 이게 나와요. 지표 발표 일정 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드래그해서 날짜랑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보면은 저녁 9시 반에 PI 관련해서 중요도가 나오죠. 별표 3개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년비를 본다면 작년에 3%의 CPI가 나왔었는데 예상치는 이번에 2.9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상치 하회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2.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자, 그런데 근원 CPI 전년비 대비를 했을 때 역시도 작년에는 3.3%의 CPI였는데 이번에 예상치는 3.2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실제로는 3.1%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예상치 하회죠, 하회. 예상치 하회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작년 대비 예상치보다 또 하회로 나왔을 경우에는 훨씬 더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발표치랑 예상치랑 이런 차이가 클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CPI가 나스닥 선물에 미치는 영향과 트레이딩하면서 대비해야 할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평일 오후 제가 저녁 10시 이후에 저녁 방송을 이제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골든서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실시간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스마트한 트레이딩 전략을 또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투자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